MS 워드 일잘러 스킬업 강사 김혜진입니다.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문서 작업 환경 설정이라는 주제로 MS 워드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고 화면 구성 요소와 옵션을 설정할 거고요. 리본 메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65는 사용자가 본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연결하며 보호하고 개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상의 구독 도구입니다. 오피스 365에서 발전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오피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AI, 인공지능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풍부한 콘텐츠와 서식 파일,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보강하여 더 나은 에디터, 프리젠터, 디자이너, 사무관리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오피스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구성한 거는 19 버전과 365 버전의 차이만 넣었는데요. 365 버전과 2019 버전의 큰 차이점은 오피스 2019는 하나를 영구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구독하는 거라 새로운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구독하는 제품입니다. 크게 차이점은 오피스 2019는 구입해서 한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은 가족 동료와 동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65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제작, 편집, 공유, 협업하는 일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에 대한 차이들이 있으나 6명까지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 PC 말고 5개의 PC에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나의 문서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이크로 편집기를 활용한 손쉬운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워드와 아웃룩을 통해서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단어 추천과 더 정확해진 맞춤법 수정, 그리고 유사성까지 한 번에 워드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번역 기준도 조금 더 보강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된 기능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능별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화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요. 파일, 홈, 삽입, 디자인, 레이아웃 등 리본 도구가 펼쳐지는 메뉴들이 1번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리본 도구가 바뀌게 되죠. 2번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빠르게 실행하도록 모아놓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명령을 내가 추가해서 나만이 쓰는 단축키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제목 표시줄이에요.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문서의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을 때 문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번은 사용자입니다. 오피스 2013 버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의 사용자 계정을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로그인 해야지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는 건 맞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얘가 불필요한 작업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됩니다. 그 정식 버전을 MS사에서 쓰라는 거죠. 5번은 리본 메뉴 표시 옵션입니다. 리본 메뉴들이지 이 리본 메뉴들
이 메뉴들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탭만 보거나 탭 및 명령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은 여러분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창의 조절 버튼입니다. 창을 최소화, 최대화하거나 닫을 때 사용하는 키이죠. 공유하고 메모는 제가 생략해 두었는데요. 공유는 협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파일을 보낼 때, 메모는 특정 단어나 표시할 부분이 있을 때 사용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7번 메뉴는 여기도 최소화 버튼이 있어요. 이건 뭐냐? 리본 도구를 축소해서 여기 파일에 있는 메뉴만, 탭만 보기 위해서 쓸 때 쓰는 메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메뉴 삽입이나 디자인 홈 메뉴들을 잘못 더블 클릭해도 탭만 주메뉴만 보게 돼요. 탭 메뉴만. 그런 경우엔 여기 5번에서 펼치시거나 7번에서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8번은 내가 탭 표시를 한 탭 버튼인데요. 탭을 전환할 수 있는 탭이에요. 클릭할 때마다 왼쪽 탭, 가운데 탭, 오른쪽 탭, 소수점 탭, 줄 탭, 첫 줄 들여쓰기, 내어쓰기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번에 있는 이 눈금자는요. 가로 세로에 눈금자가 있는데요. 여기가 하얀 부분이 있고 회색 부분이 있죠. 그럼 이 회색 부분은 내가 글자가 입력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백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하얀색 부분에만 내 글씨가 입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는 문서의 위치를 표시해 주므로 문서를 작성할 때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도형이나 표 등 다른 개체를 넣었을 때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창이 여기 10번이에요. 여기 내가 글씨가 입력되는 부분은 제가 번호를 다루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커서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표, 도형, 차트, 개체 등을 입력해서 문제를 편집하는 창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죽은 부분, 위쪽에 화면의 색들이 눈금자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스크롤바 여기 보이시죠? 아래쪽에 가로 스크롤바도 있고요. 스크롤바는 스크롤바를 움직이면서 문서의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상태 표시줄 아래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은 편집창에서 커서가 놓친 곳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지금 제 거 화면은 입력한 단어가 없지요. 단어의 수도 여기 확인됩니다. 요즘 보면 레포트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레포트의 글자의 수를 정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중 몇 페이지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상태 표시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언어가 지금 영문 모드이냐 한글 모드이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문서의 입력 모드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곳이 상태 표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번의 위치는 문서 보기 및 확대 축소입니다. 그 왼쪽에 3개의 버튼이 읽기 모드, 인쇄 모양, 웹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문서를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축소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문서가 확대돼요. 근데 이 단추는 많이 안 누르고 컨트롤 마우스 휠로 문서를 확대 축소해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각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에 문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데고요. 기본 설정은 이 단추가 눌려져 있지요. 여기가 기본 설정은 인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력할 때 이 모양으로 인쇄될 거야 라고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교환에 제가 기본 구성 화면에 단추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교환을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365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은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새로 만들기, 열기가 기능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양한 서식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 목록이 표시됩니다.
추가 서식 파일을 클릭하면 다양한 서식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서식을 클릭하면 선택한 새로운 문서를 바로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의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나 이런 메뉴를 클릭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문서들도 열기로 해서 찾지 않고 최근 항목에서 바로 여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5번 상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워드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여기 확인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 및 명령 표시의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리본 메뉴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쓰는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니라 화면을 크게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리본 메뉴 및 표시 옵션을 클릭하셔서 탭 표시는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클릭하면 주 메뉴만 보이게 되죠. 다 메뉴를 리본 도구까지 봐야겠다. 그럼 탭 및 명령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전으로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오른쪽 끝에 이 표시를 누르시면 또 메뉴를 접는 거예요. 리본 도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탭 및 명령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메뉴에 있는 메뉴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메뉴가 접혀요. 이렇게 접혀 있으면 펼쳐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메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리본 도구까지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워드 365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이 첫 화면에서 홈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지금 이 화면이 홈이고요. 새로 만들기, 열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우리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새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열기를 하실 때는 필요한 위치를 찾아서 하시거나 찾아보기를 하거나 최근 문서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우리 새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놓고 새 문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클릭해도 그냥 열리네요. 그러면 이 화면이 지금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고 나서 첫 문서 새로 만들기를 한 거라 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에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바탕화면에 할 거다. 내가 최근에 자주 저장했던, 오늘 자주 했던 것들이 여기 확인이 되고요.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아래쪽에 오래된 항목으로 여기 저장을 했더라는 게 위치가 보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싶어요. 이 PC를 선택하시고 문서 폴더에 넣을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수준 위로를 클릭하시고요. 이 PC에 바탕화면에 연습 1이라고 저 아까 1이라고 했어서 1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1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고 나면 위쪽에 제목 표시줄이 연습 11로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 이 파일을 수정을 뭔가 했어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한 단계 위로 해서 바탕화면이 아니라면 원하는 폴더나 기기를 선택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워드 문서는요. docx 문서로 확장자가 저장이 되는데요. 다른 파일로 저장을 원하실 때는 여기다 옵션 단추를 누르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전 버전 97이나 워드 97이나 2003에서도 열릴 수 있는 문서로 하고 싶을 때는 doc 파일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저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PDF 파일로 작성한 문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PDF로 바꾸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얘를 한번 바꿔볼게 PDF로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이전 버전의
워드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래 옵션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저장 버튼 누르시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이 표시 보이시나요? 요건 커서고요. 그 옆에 왼쪽으로 꺾인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는 엔터의 표시입니다. 제가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이렇게 눌렀더니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줄바꿈 문단 기호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봐보시면 여기에 한 개의 단어만 써 있다는 거 아까 보셨던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엔터의 표시가 보고 싶지 않아요. 또는 커서의 위치를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 아니면 없어졌어요. 이런 걸 꺼낼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겠지요. 문서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일에 있는 옵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할게요. 여기 워드 옵션이라고 써 있는 거 확인되시지요? 이 워드 옵션의 일반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개인 설정이라는 거 확인되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사용자 이름 정도는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은데요. 잠깐 바탕화면의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 바탕화면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우리 수업 지금 진행하면서 제가 저장했던 연습 11이라는 파일 확인되시죠?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댔더니 이 옆에 유형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만드니 김혜진이라고 보이고 저장한 날짜도 확인되시죠? 엑셀 옵션에서 이걸 정해 놓으시면 이 이름이 만드니에 들어가요. 파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흔적은 남기겠다는 의지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사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개인으로 설정하셨다면 프로그램을 처음 설정하실 때 들어간 사용자 이름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 기능 보도록 할게요. 표시 기능에서 보시면 여기 단락 기호는 지금 이 표시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 우리 아까 엔터 표시, 이게 단락 기호입니다. 탭을 누르면 이 표시로 될 거고 공백은 이렇게 보일 거래요. 이 표시들을 공백을 띈 것까지 확인하고 싶으실 땐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탭은 아직 안 눌러서 개체가 들어가면 이 표시로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보고 싶지 않다면 여기 위치에 선택되어 있는 걸 지우시는 거예요. 언어 교정이 여기가 좀 할 게 있어요. 언어 교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가 필요할 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 검사를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얘 체크를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고요.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쓰거나 우리 언어로 하실 때 그런 것들 새로운 언어들은 얘가 모르기 때문에 밑줄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해제하시고 봐야 된다면 선택을 풀었던 걸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 고침 옵션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문제인데요. 처음 두 글자가 단어를 입력할 때 문단이 단락이 바뀌면 단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엔터를. 단락이 바뀌면 첫 글자가 두 글자를 내가 대문자로 입력하면 한 글자로 바꾸어 주겠대요. 한 글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기로. 요건 써도 좋아요. 근데 단락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는 건 우리가 원치 않거든요. 그럴 경우 얘를 해제. 그 다음 표 셀에 있는 첫 글자가 무조건 표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바꾸겠대요. 이건 필요시에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요일을 플레임을 입력하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겠대요. 얘는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하거나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영 자동 고침은 풀어놓으시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에요. 특히나 SNS 이런 거 입력하시면요. 얘가 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자를 할 때 얘가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해제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내용 입력하면서 여긴 한번 자동 고침을 또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수식이나 뭐 얘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쓸 게 많지 않고요. 이 고든 따옴표를 둥근 따옴표로 무조건 바꿀 거래요. 요 표시는 무엇이냐면 자, 요런 거를 고든 따옴표라고 하고요. 요렇게 생긴 걸 둥근 따옴표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은 좀 엉망으로 그렸지만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웹주소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 웹주소들을 무조건 하이퍼링크로 쓰겠대요. 이게 필요하시거나 불편하시다면 필요하면 선택, 필요하지 않으면 해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클릭할게요. 저장 버튼 여기도 해야 돼요. 이 자동 저장 복구 간격이 워드 문서를 많이 만진다 그러면 얘가 자동 저장이 됐다가 렉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드가. 그런 경우 얘는 워드 문서를 많이 만진다 그러면 30분 이상으로 늘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자동 복구 파일이 여기로 될 거라고 혹시라도 내가 웹상에 있었던 문서들을 그냥 열었을 때 여기 웹서버 파일 그냥 열었을 때 이런 데로 움직이는 거. 자동 복구한 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 파일을 난 늘 저장하는 게 내 문서에서 늘 바꾸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꿔놓으시는 게 좋겠죠. 나는 바탕화면에 문서 파일에 넣을 거야. 레포트 폴더에 넣을 거야. 그럼 찾아보기에서 경로를 변경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옵션에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사용할 거라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이미지 크기 및 품질이 있는데요. 내가 작성한 문서가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본 해상도가 지금 220 ppi인데요. 그림이 되게 많다 그러면 얘를 좀 낮춰서 쓰고 싶어요. 그럼 전체를 기본 해상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나는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간 것들이 이미지가 화질이 굉장히 좋게 돼야 돼요. 이럴 때는 화질을 높이 올려놓고 씁니다. 그러면 화질에 따라 문서의 크기도 바뀝니다. 문서의 크기가 몇 장 넣지 않았는데도 내 문서는 굉장히 커요. 라고 그러면 기본 해상도를 내가 설정해 놓은 게 높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파일의 문서의 장수도 많고 이미지도 많다면 얘를 좀 떨어뜨려 놓고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교환을 작성하거나 책을 만들 때는 화질을 좀 높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쇄했을 때 출판물이 화질이 그림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더 보시면 여기 볼게요. 우리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나 워드를 시작했을 때 표시할 최근의 문서의 숫자가 지금 저는 최대 50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최대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필요 없어요. 한눈에 보고 싶어요. 20이나 30 이렇게 바꾸어 놓고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걸 보시면 스크롤 막대를 나는 가로는 볼 필요가 없는데요. 그럴 경우 여기 해제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세팅하고 쓰는 곳이 지금 리본 사용자 지정 물겠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에 이 리본 메뉴는 기본 탭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이 기본 탭에 있는 메뉴들을 내가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고요.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를 한번 꺼내 볼까요? 그러면 개발 도구 탭이 없었는데 생겼죠? 개발 도구에 있는 메뉴를 쓰시려면 개발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발 도구는 매크로 같은 경우에 매크로는 일련의 순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워드에 없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걸 매크로 기능으로 단순화해주는 작업을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일에서 다시 한번 옵션 들어갈게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는 지금 안 쓸 거니까 닫아놓고 추가도 한번 해볼까요? 홈 메뉴 앞에다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새 탭 클릭하시면요. 이 새 탭이 생기는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건 홈탭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홈탭 위로 놓으시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 바꾸기에서
여기에 우리 이름으로 써볼까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확인. 그럼 김혜진이라는 탭이 생겼고 이 그룹에 무엇을 할 거냐? 내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나는 글머리 기호를 매번 찾을 때 불편하던데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글머리 기호, 그 다음 글꼴도 여기다가 크기, 늘림, 줄임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늘림이 있으면 줄임도 있어야겠죠. 줄임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 그룹 이름은 뭐겠어요? 편집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름을 바꿔요. 편집이라고 하시고 이런 도형도 색깔을 구분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김혜진이라는 그룹이 생긴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클릭해서 글머리 기호와 크기, 늘림, 줄임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즐겨찾기 기능으로 쓰는 건 빠른 실행 도구, 위쪽이 빠른 실행 도구라고 그랬지요. 여기다 추가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워드에서 많이 쓸 때 표 많이 쓰겠죠. 그러면 표 메뉴에서 클릭하시고 표 삽입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lt를 눌러보시면 앞으로 Alt 5번을 누르면 표가 삽입되는 거죠. Alt 5번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표 삽입에 열과 행을 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로 즐겨찾기로 해서 내가 쓸 것인지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리본 도구에 추가해 놓을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건 편집이라는 그룹 새 탭을 만든 거고요. 그럼 얘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그 자리에서 필요 없는 기능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거하시면 되고 이 탭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땐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셔야죠.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탭이 없어졌지요. 추가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빠른 실행 도구에 우리가 아까 전에 삭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원래대로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걸 많이 사용하는 이 리본 도구에 없는 메뉴라면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그러면 리본 메뉴에 없는 메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공백 표시하거나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레이아웃도 추가하실 수 있고 개체 그리기 삽입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볼까요? 확인. 그때는 개체 삽입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개체 삽입하는 메뉴가 뜬다는 거. 그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여기 제목에 이렇게 걸쳐져서 우리 아직 저장 안 했으니까 문서 1이잖아요. 그런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너무 많아져서 도구가 많아서 오른쪽에 제목에 걸쳐진다면 불편하겠죠. 그럼 여기 옵션에서 리본 메뉴 아래에도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실행 도구를 단축키로도 사용하고 이럴 건데 아래쪽에 너무 많이 해놓고 꺼내놓고 쓰시기보다는 저는 탭을 추가해서 많이 쓰는 것들, 기능들을 그룹으로 해놓는 거를 워드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삽입하는 표나 그림 요 정도 놓으시고요. 그룹을 저장하셔서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